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9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봉현 작가의 그 매일의 기쁨과 슬픈 하루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인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좀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네. 특히 이 단정한 반복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낯선 표현인데요. 네, 맞아요. 낯선데 이렇게 각각의 단어로 봤을 때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붙여두고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 반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루틴이라는 영단어에 그렇죠.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라디오를 매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반복의 일상이시겠지만 저에겐 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매일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것이 또 있으실까요? 있죠. 강아지를 키우니까 뭐 아침에 뭐 강아지 물, 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족들 뭐 아침 챙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와야 되고. 맞아요. 방송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책방으로 출퇴근하는 것 정도가 이렇게 매일의 루틴이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양이를 키우니까 이제 고양이를 돌보는 것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는 어떤 일상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반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셨을 텐데 좀 더 소개를 해보자면 봉현 작가는 그 성인이 된 20살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살이 15년 차로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돈이 없으면 좀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이를 직업 삼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결과 그게 루틴 덕분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반복된 일상을 좀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똑같은 삶을 좀 재미있게 만드는 나만의 반복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작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레몬차 한 잔 마시기 그리고 또 창문을 활짝 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묵은 먼지 털어내기. 좋네요. 네, 좋죠. 그리고 제철 작물로 요리하기. 그리고 샤워 후에 좋은 향의 섬유유연제가 밴 잠옷 입기 등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성실하게 쌓아올린 습관을 통해서 좀 자신을 부지런히 보살피고 내 삶을 더 건강하게 꾸려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일상, 반복 이런 표현들이 너무 뭔가 지겹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더 일해 나갈 수 있게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소확행 이런 표현도 지금 뭐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무슨 분명 노력의 결과인 것 같네요.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이거 어쨌든 루틴도 반복이라는 게 어쨌든 꾸준하다는 것과 이렇게 같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쓴 것은 이제 요령껏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루틴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이 반복이 되기까지 어쨌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좀 꾸준히 지켜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기라는 것만 해도 매일 얼마나 어기기 쉬운 약간 그게 어려워요. 네, 약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는 어쨌든 간에 자신이 직업인으로서는 회사처럼 이렇게 규칙이나 틀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랜서의 삶에서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좀 지루하고 무력하고 건태로운 기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만 더 하나만 더라는 말이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좀 단정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정한 반복. 네,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역시도 대단한 사명을 갖고 이렇게 완벽한 루틴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겪어본 만큼 서툼도 부족함도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 그렇죠. 약간 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작가가 봉현 읽기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해가지고 구독자들에게 성실히 편지를 보냈고 1년 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또 작년에 이제 100일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네. 9월 23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가 딱 100일이 된대요. 네. 그래서 100데이즈미라고 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그리면서 100개의 자신을 그려냈어요. 100개의 자신. 네, 오늘의 내 모습의 어떤 한 장면을 그려내는 일을 했는데 이게 정말 힘든 날도 있고 나 자신을 이런 그려내는 반복을 통해서 오히려 하루에 한 번 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치 약간 일기쓰기와 같은 건데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그림으로 실행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오늘 열심히 먹었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소파에 누웠고 그리고 성심껏 산책했고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런 어떻게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일상이 되게 성실하고 가치 있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낸 내가 사랑스럽다는 감정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좀 저한테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밖을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는 게 지금 봉현 작가의 뭐 100일 동안의 자기 모습을 그린 것에서 좀 생각이 들고 야, 반복이라는 것이 어떤 노력의 결과구나 하는 것도 지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일상으로부터 내 삶이 이어지는 지점에 대한 연결성을 좀 느끼게 하기도 했는데 제목처럼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일상이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루틴이 일하는 나와 쉬는 나의 자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슬럼프도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서 극복을 했는데 아까 그 100일의 나를 그린 것처럼 이제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더니 점점 일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그러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으로 부딪혀 깨달은 노하우를 통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도 생기고 이 일을 좀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변치 않고 좋아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단순하다. 계속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과정이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일단 해봐야 아는 것이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다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말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어떤 결과를 이루는 성취감보다는 시간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하는 것. 단순하게 계속하는 것. 맞아요. 어렵지만.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그죠? 맞아요. 계속하는 거. 이제 그래도 코로나 이후 일상을 많이 지금 회복하긴 했지만 혼자 있는 일상도 코로나 속에서 저희가 많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때도 떠올리고 내 일상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나만의 루틴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이제 막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해보면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자기계발서풍의 이야기가 아닌 게 좀 큰 힘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 책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라는 모토를 이제 계속 말하고 있고. 안 그러면 하다 그만둘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무리하면. 네, 좀 맨날 어기고 싶고 사실 사람 마음이 그냥 내일부터 할래. 네, 귀찮아. 네. 내일부터 해도 돼. 약간 이런 마음을 편하게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늘 하루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루틴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을 가진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럴 때 좀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한번 해보자. 뭐 설거지 맞아요. 싫으면 그냥 대충 물로 헹궈서 엎어두고 그리고 침구가 교체하기 귀찮으면 그냥 룸스프레이로 약간 향만 이렇게 조금 기분을 내어보고 원두갈아서 이제 커피를 내리기 귀찮으면 그냥 드립백을 꺼내서 마시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좀 급한 연락만 먼저 해결하자.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100마디 투정이나 핑계도 하다 보면 계속 채워져가지고 완벽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귀찮고 무기력한 것도 괜찮다. 대신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해볼 수 있는 거. 안 되면 안 하고 못하면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냥 별거 아닌 거부터 시작해보자고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건네고 있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내가 좀 더 잘 살려는 노력이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내 모습이니 당당히 자랑하자고 말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획된 실패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고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해낼 수 없다면 차라리 실패 자체를 계획의 일부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좌절하는 마음이 덜어난다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난 오늘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에 오늘의 성취를 기록하고 실패의 밑줄을 그은 다음에 내일의 계획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의 나는 실패했지만 내일의 나에게 성공을 부탁한다라는 마음 같은 걸 한번 다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지금 근데 얘기를 차분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뭐 자기계발서처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사실은 그런 거를 읽고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안 될 때 느끼는 그 패배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자존감을 사실 낮췄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실패를 했으면 실패로 기록하자 그냥.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나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맞아요. 좀 자기가 자신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일이 루틴이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실패를 적어보는 것도. 예, 뭔가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은. 그리고 너무 주변에 뭐 스케줄에 뭐 이런 거를 써서 나는 지킨다, 뭔가를 성취한다 하는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부담이 없고. 네. 내 삶이 왠지 좀 잘 될 것 같고, 네,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해주는.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계속 일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의 후반부에는 좀 일상생활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잠옷이라든지 외출 시 항상 갖고 다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소하게 작은 일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은 어쩌면 삶에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단순한 것들의 의미를 잘 부여하지를 않잖아요. 아까도 계속 실패보다는 성공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항상 이야기를 좀 크게 부여하는데 왜 멍 때리기도 때로는 힐링의 효과를 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쉬어야지 또 일을 하죠. 사실. 맞아요. 이렇게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걸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매일매일 일부러 가볍고 꾸준한 루틴을 통해서 나만의 삶의 리듬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기록의 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이 기록한다는 것이 이제 나를 뭐 그린다거나 아니면 오늘의 뭐 어떤 나의 성공이나 실패를 적는다는 것. 그렇죠. 약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지를 만들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좀 계획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를 이 반복, 매일의 반복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의해 주시는 분들 몇 분, 최성호님께서 매일 출근 전에 30분 스파르타식 운동, 30분 주식 공부, 25분 취미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1시간 25분 동안 매일 아침 준비 루틴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고 김종귀님께서는 좋은 방송에 감사한다고 지금까지 카스토리의 소소한 사진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 정말 멋진 반복, 일상의 반복을 이게 모인이 일기가 되고 뭐 시도 되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냥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해 보는 거, 그냥 기록해 보는 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기운이 나네요. 봉현님의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 오늘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와 함께 동네 책방 좋은 책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8월 18일 목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신해철의 노래 일상으로의 초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